네, 여러분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화장품 몇 가지 종류 바르셨나요? 최근에는 또 올리브영 세일을 하니까 화장품을 또 새로운 제품을 사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최근에 뭐 K뷰티에 대한 열풍이 뜨겁다라는 얘기는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을 쭉 보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화장품 기업들 볼만한 기업들이 참 많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여의주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K뷰티에 대한 증권가 시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서도 분명히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한 옥석을 잘 고르셔야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지난주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주요 종목들을 쫙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화장품 관련한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관련한 기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맥스와 APR이 지금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증권사 유안타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코스맥스는 상향률 자체가 19%에 육박했고요. APR도 한 17%대. 기존의 코스맥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18만 5천 원이었던 것을 22만 원대로 더 상향 조정을 했고, APR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6만 6천 원대였던 목표 주가를 7만 7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화장품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관련한 기업들 내에서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앞서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기록했다라는 코스맥스는 인디 브랜드에 대한 비중 확대로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디 브랜드는 중소형 브랜드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큰 브랜드, LG 생활건강이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오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저도 가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에서 화장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달성이 되면서 향후 주가 흐름도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게 코스맥스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신규 브랜드도 그렇고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또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회복세, 코스맥스가 또 중국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작년에는 코스맥스가 힘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회복세가 기대가 되면서 이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작용을 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에 있어서의 고성장이 나타나는 부분도 코스맥스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월에도 코스맥스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은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3월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APR도 한번 볼 텐데요. APR은 저희가 뭐 질문들을 통해서도 예쁜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K뷰티 선도주자로서 작년에도 좋았던 실적,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61%나 급증을 했죠. 미국 시장에서의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파른가 봤더니 131%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B2B 쪽도 좋고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올해는 APR 같은 경우에 미국의 B2B 매출이 3배 이상 더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황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게 뷰티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화점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뭐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이번에는 루이비통까지 뷰티 브랜드를 론칭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루이비통 핸드백 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립스틱 사는 것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 겉에 뭔가 케이스가 루이비통의 모노그램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또 예쁘죠. 그러면 또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련해서 불황형 모멘텀으로 소비 관련해서는 코스메틱 브랜드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LVMH마저도 코스메틱 브랜드를 신규 론칭한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K뷰티의 수출액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밟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80억 달러에 기록했었던 그런 부분이 102억 달러까지 확대가 됐으니 얼마나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또 일각에서는 미국 수출이 저기에 또 피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건 더 듣고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제가 확인했었던 뉴스 가운데서 이 기업의 뉴스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뷰티 플랫폼 중에 화해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이용하시나요? 화장품 성분하거나 뭐 성분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은 뭐 제품군들에 있어서 순위 보고 이런 거 할 때 저도 과거에 이용해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운영을 하는 기업인 버듀브라는 그런 기업이 작년 매출이 무려 8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60% 넘게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2019년부터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매출이 820억을 돌파한 부분 5년간 평균 성장률이 무려 4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화장품 쪽에 있어서의 시장이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화해를 운영하는 버드뷰의 광고나 커머스 브랜드 모두 자체 브랜드도 있는데 고루 성장을 했고 올해는 더욱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에는 비수기의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했었던 실적이 4분기에는 다시 한번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고요. 브랜드 부스팅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소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죠. 앞서서 인디 브랜드 잠깐 이야기했었죠. 또 자회사 스킨케어 브랜드도 또 자체적으로 론칭을 합니다. 비플레인이라는 이런 브랜드인데 이게 이제 또 글로벌 인지도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7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미국 진출하면서 영문 버전의 플랫폼을 출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버전을 출시했는데 뭐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언어가 바뀌면은 관련한 플랫폼에 있어서의 모든 내용들이 다 관련한 언어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더욱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인플루언서 등의 협업으로 인해서 B2B 사업의 확장이 주력이 된다. 이러다 이 화해 운영사 버듀브가 IPO한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 저는 그 APR의 그 언론 홍보 담당자분이 정말 최근에 열이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사 내용도 하나 봤는데요. 다음 장 보시죠. 얼마나 뷰티 쪽에 있어서 지금 많은 홍보와 또 많은 그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면세템으로 떠오르는 뷰티 디바이스다라고 하면서 한 신세계 면세점에 지금 뷰티 쪽에 있어서 전체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한 게 APR의 그 브랜드죠. 저 메디큐브라는 브랜드인데 저도 저거 가지고 있거든요. 저거 저 잘 쓰는데 요것도 두 번째 요것도 저 지금 항상 매일 아침에 분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작 요 제품도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는 제품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에서 온라인 판매에서 메디큐브 제품이 지금 1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방문이 지금 메디큐브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면세점에서 오히려 세일하고 있는데 우리 브랜드는 세일 안 해도 다 찾아온다라는 그런 겁니다. 지금 APR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까지 잘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까지의 주가 움직임 맛보다 지금 박스권 상단은 좀 뚫어낸 만큼 관련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APR이나 메디큐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맥스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봐라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인데요. 앞으로도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화장품 관련한 기업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